안녕하세요. 5번째부터는 크게 손실 나는 것들을 모델이 잘 회피할 수 있는지, 즉 손실을 손실로 잘 예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맞추면 안심입니다. 일단 큰 손실은 다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델이 잘못해서 큰 손실 나는 것을 수익이라고 예측할 경우에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잘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손실은 확실히 손실로 예측하는 것, 수익은 확실히 수익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모델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는 존재하죠. 하지만 틀리더라도 조금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예측했을 때 손실이 큰 거를 잘못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예측했을 때도 손실이 마이너스 1%대 내로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만 잘해도 수익이었고 조금만 못해서 손실인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틀리는 게 좋다는 거죠. 확실하게 손실이고 확실하게 수익인 것은 정말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 사이에서 0%대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손실이고 조금만 잘했으면 수익이었던 그 애매한 레인지 안에 있는 것들은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약수익, 약손실이니까 수익으로 예측하든 손실로 예측하든 뭐 틀려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크게 손실 난 거는 반드시 손실이라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모델이 수익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있게 풀베팅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큰 손실을 내는 경우였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DR텍의 경우에는 모델들이 확실하게 손실로 예측을 해줬습니다. 스코어 76%짜리도 0.1로 손실로 예측했고, 그 다음 밑에 것들도 0.4, 0.1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예측을 해준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결과 중에 하나고요. DR텍은 퍼스텍을 보고 매매한 2등주 매매였는데 폭포수를 맞았습니다. 급등하는 척 하더니 윗골이 달리고 그대로 폭포수로 내려 꽂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큰 손실을 봤는데, 사실 이날은 매매할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는데, 특히 퍼스텍도 마찬가지로 DR텍도 당연히 조금 꺼림칙한 부분들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매매는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에 지켜보질 못하고 진입했다가 결국 손실을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느낌도 느낌일 뿐이지 실제 의사결정은 매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판단인 거죠.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옆에서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모델이 옆에서 이거는 손실 본다라고 귀뜸만 해줬어라도 적어도 한 번은 더 생각했겠죠. 컴퓨터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한 번 말을 해주면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아 맞아, 오늘은 별로 매매할 종목이 없는 거 보니까 쉬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매매를 꼭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매매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모델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번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이거 매매해도 괜찮겠느냐? 근데 모델 3개가 전부 이거는 매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 저도 컴퓨터는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니까, 물론 인간도 데이터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감정적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섞입니다. 컴퓨터는 감정이 없죠. 그냥 데이터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석은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은 흥분하면은 안 하던 것도 하잖아요. 컴퓨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컴퓨터가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지만 그거를 못 참고, 알지만 그걸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해버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실 보는 것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배제시켜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델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Precision, Recall, F1 Score입니다. F1 Score는 조합 평균인데요. 이 Precision과 Recall의 조합 평균입니다. 그래서 F1 Score를 이해하려면 Precision과 Recall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만든 스코어가 이거거든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이 지표들을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지표들은 결국 요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처럼 그냥 원본 데이터 자체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리포트를 쓰거나 간단하게 숫자 하나로 결과를 나타낼 때는 주저리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딱 계산해서 한 번에 프레시전은 얼마다, 리콜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간편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요점만 말해라. 그러면 요 지표들을 숫자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거는 이 F1 스코어죠. 왜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지표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레시전부터 먼저 보면은 TP 플러스 FP 분의 TP입니다. 요거랑 요거 분의 요거니까 파스리브로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파스리브 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비율이죠. 그러니까 모델이 이건 수익이다 예측했는데 실제로 수익인 경우가 얼마냐, 이게 프레시전인 거죠.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리콜은 뭐냐, TP 플러스 FN분의 TP입니다. 이쪽이죠. 실제 액츄얼 밸류 중에 얼마냐 파스리브로 프레딕트 했냐는 건데요. 프레시전과 조금 다르죠. 프레시전은 분모가 프레딕션이고요. 리콜은 분모가 액츄얼입니다. 분모가 다르죠. 이 분자는 TP로 똑같습니다.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프레시전과 리콜 모두 실제 1인데 1로 맞춘 경우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지를 잘 맞출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모가 조금씩 다르죠. 프레시전은 이 FP가 들어가 있고 리콜은 FN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둘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요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리콜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FN이 분모 있잖아요. 이 FN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측은 네거티브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액츄얼 밸류는 파스리브였다는 거죠. 정답은 수익인데 자꾸 손실로 예측해서 이 리콜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분모의 FN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수익을 수익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손실로 예측하니까 이 분모 값이 커지면서 리콜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지금 여태까지 제 모델이 겪었던 문제인 거죠. 수익을 본 경우들을 여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습니다. 손실 본다고 예측했죠. 손실 본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수익을 봤던 매매들이었던 겁니다. 액츄얼 밸류는 파스리브인데 자꾸 제 모델은 네거티브로 예측을 하는 거죠. FN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값이 낮았다고 볼 수 있겠죠. 리콜 값이 높아지려면 요 TP, 실제로 수익으로 예측하고 수익인 경우가 높아져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손실로 예측하는데 수익이었던 경우보다요. 하지만 리콜 값은 낮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실제로 손실로 예측을 해서 수익을 난 경우에는 물론 수익기에는 날아가지만 적어도 계좌가 손실을 보진 않잖아요. 그냥 매매를 안 하니까 수익을 못 볼 뿐이지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콜 값은 높아도 계좌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놓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심리적으로 배만 아파할 뿐이죠. 아, 저거 매매했으면 수익인데 하면서 놓아주고 보내주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 모델이 자꾸 네거티브로 예측하니까 실제 수익 보는 거였는데도 놓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놓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전은 요 TP랑 FP가 분모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TP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프레딕션을 파스리브로 했는데 실제로 요 손실을 본 것도 분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시전은 낮아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요 분모에 있는 FP의 비중이 높아지면 계좌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프레딕션 하기를 수익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액츄얼 밸류로는 네거티브였잖아요.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수익으로 예측했는데 손실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면, 즉 FP가 숫자가 높아진다면
프레시전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계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많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이거는 수익 보니까 진입해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래? 그래서 진입을 했더니 실제 액추얼하게는 손실이었다는 거죠. 요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 FP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제 목적은 요 프레시전이 높아야 된다. 요 FP의 숫자를 굉장히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리콜 값은 낮아도 됩니다. 이 리콜은 뭐 어차피 수익을 볼만한 거를 손실로 예측해도 그냥 날아가는 거 보내줄 뿐 계좌는 손실을 입지 않지만 이 프레시전이 낮을 경우에는 실제로 예측을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 버튼을 눌렀을 거란 말이죠. 수익이라고 예측을 해줬으니까 이거 매매를 해야지.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리콜 값은 낮아도 괜찮다. 하지만 프레시전이 낮으면은 그거는 이제 계좌가 실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FP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5번째 백테스팅부터는 이제 손실 본 것들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혹시나 모델이 이 파슬립으로 예측하진 않았을까? 그게 걱정인데, 일단 DR텍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 전부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죠. 다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입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넘어갔고요. 앞으로도 이제 손실 크게 본 것들 볼 건데, 그런 것들에서 혹시나 파슬리브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FP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손실본 매매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모델들이 전부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그 중에 두 개가 파슬리브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FP의 숫자를 누적시키게 되죠. 하나씩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프레시전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계좌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로는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손실본 매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 모델들도 손실로 잘 예측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서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F1 스코어는 worst가 0, best가 1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0에서 1 사이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